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2024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 투자 시장도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2023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2023년 요랬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었던 그 고금리와 이제 투자 가뭄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 2023년에도 그대로 조금 이어진 경향이 있고요. 그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좀 그 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기존에 펀드를 많이 만들어 놨던 VC들은 지금 좀 사태를 좀 관망하면서 투자를 되게 보수적으로 집행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투자를 집행을 했었고, 이제 새로 펀드를 결성해야 되는 곳들은 새로 펀드를 결성을 해야 되는데, 정책기관들 같은 데서도 상당히 그런 펀드 결성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규로 결성되는 펀드 자체도 좀 많이 감소한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시장 자체가 이제 스타트가 그렇게 되다 보니 현금이 이제 떨어진 회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다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 유치가 상당히 좀 저해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폐업을 하는 스타트업도 상당히 기존에 비해서는 속출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폐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계획했었던 성장 모드를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정체시킨 상태에서 회사가 이제 버티기 모드로 돌입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봄은 돌아오게 돼 있는 법이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생존 모드로 버티다가 이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아서 봄이 왔을 때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그 시장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독주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VC들도 어떻게 펀드를 만들고 잘 이 시기에 현명하게 투자를 집행을 하고, 아니면 혹은 집행했던 투자처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아니면 어떻게 같이 참여를 해서 잘 회사가 연착륙을 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 자본시장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동성이 좀 풀렸을 시기가 왔을 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도 과거에 오일 쇼크 이후에 벤처 투자라는 게 있어? 라고 하는 농담이 돌 정도로 굉장히 벤처 투자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었는데, 그때 굴지의 VC들이랑 스타트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굴지에 등장했던 굴지의 VC들이 세콰이어 캐피탈이랑 클라이너 퍼킨스인데요. 그 사례를 참고해봐도 매우 지금 흥미로운 시기고 이 시기에 잘 버티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시기를 버텼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진 시기에는 누가 투자했다, 어떤 게 대세다 라고 해서 그냥 자금 집행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일종의 포모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다시 성장기가 돌입했을 때 어떤 분야가 과연 이 시대와 그 기술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후보군 기업들 그리고 기업가에 대해서 천천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짚어보고 실제로 도움을 장기간 주면서 투자를 집행했던 게 그 이후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23년 경향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서 이어지는 기조인데, 그 바로 직전만 하더라도 비전 펀드 그리고 타이거 캐피탈 해외 이런 기업들이 거의 투자금 자체를 수천억 조로 그런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공급되는 그런 유행을 좀 이끌어갔습니다. 그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쫓아가면서 한국에서도 펀드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단건 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수백억 이상이 집행이 되는 게 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도 이제 매우 줄어들고 해당 유행은 이제 좀 트렌드는 좀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그리고 천억대 이상의 자금을 유치한 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기존에 비해서는 타이트하게 검증을 받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 이제 투자 유치한다라고 했을 때 보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집행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조는 좀 2024년에도 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기회 될 때마다 수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더욱더 생성형 AI가 거의 창의성이 발휘하는 전 분야에 진출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을 줬었고, 의료 영상 AI 그 기업들이 상당히 비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뭐 딥러닝이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룬다라는 게 뭐 사람들이 다 예측하는 미래였는데, 이게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이게 폭발적인 생산성을 보여주게 된 어떻게 보면 원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 분야까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 영역을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다들 많이 놀라게 되고, 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말로 사람과 버금가는 범용 인공지능 등장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이 시장 자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기술 고도화를 할 것인가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 분야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주목하는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2023년에 개화가 되었고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해당 분야의 각 경쟁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앞에서 말한 경향이랑 좀 이어지는 게 있는데, 의료 영상 AI 기업들이 작년에 특히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영상의학 전공의가 지금 시기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투자 검토했던 시기만 하더라도 한 3,000명 그 정도였는데, 그분들 하나하나가 이제 배출되려고 하면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판독을 요구하는 그런 뭐 CT나 MRI나 엑스레이나 이런 영상들은 매년 정말 수천만 건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 인력들이 쫓아가기에는 너무 폭발적인 수요라서 그들의 생산성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될 시장 자체의 니즈가 있고, 그리고 영상 이미지 자체가 구별이 가능해서 딥러닝을 시키기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용이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의료 영상 이미징이라고 하는 그 팍스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고도화하기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시장의 니즈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술 고도화하고 시장의 인정을 받아서 상장을 한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적인 성과를 이제 슬슬 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도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얻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당장 그 학습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생성형 AI고 범용 인공지능이다 하더라도 처음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로 학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매우 그 분야에선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습 방향성을 초반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도메인 날리지가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2024년을 예측을 해본다면, 특히 세분화된 분야에서 나는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요거에서 특히나 내가 지향하는 분야 그리고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한 학습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특별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계속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작년을 회고해보면 솔직히 냉정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야기를 드리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매우 가혹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나 그런 산업에 대해서 매우 가혹한 잣대가 들이밀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바이오, 뭐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메타버스 등등등 상대적으로 매우 고난을 겪은 그런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펀딩 자체도 기존에 비해서는 흥행을 하지 못한 반면에, 또 상장 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회사들도 여러 가지 이슈에 휘말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신규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으면서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창업도 매우 좀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봄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바이오 시장이 다시 또 확 붐을 얻고 자본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이오 회사들 뭐 다 다양한 거를 하지만 신약 물질을 개발하시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이 끝까지 가는 게 한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큰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이루어졌던 게 이제 끝까지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런 글로벌 빅파마에서 한국의 바이오텍 회사를 아예 인수하는 사례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들이 나와야 좀 반전을 꾀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작년에 좀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분야들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이 여러 가지 또 장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야에는 사업에 좀 더 돈이 몰리고 어느 정도 주목도도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뭐 한국의 딥테크 기술 기업들이라든지 뭐 2차 전지 등등으로 비롯한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기업들, K-팝이나 K-드라마가 글로벌하게 매우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이제 많은 관심과 펀딩이 모이게 되었고 여전히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굳건한 이제 산업의 한 축인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AI 반도체나 아니면 그 팹리스 반도체 분야가 매우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해당 분야의 투자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팝 엔터테인먼트의 유행과 더불어서 화장품 분야가 다시 한번 지금 글로벌리에 꿈틀꿈틀 뭐 많이 유행하고 그런 뷰티 부분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부분도 매우 유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올해 트렌드랑도 좀 생각해보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시장은 이제 어렵고 해외 시장은 이제 고금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좀 안정화되는 추세가 보이면서 해외 시장은 조금 더 정상화에 더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많이들 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해외 시장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나 산업 부분들이 해외에서 이제 실적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 분야가 더욱더 한국 내에서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주 크게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작년을 생각해 보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들었던 소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아니면 아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걸 까먹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절대적으로 옳고 제 말이 다 맞다라는 건 결코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드시는 생각들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도 보면서 같이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과 의견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 해 보다 더 계획하신 대로 더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을 바탕으로 올해 더 나아지는 한 해를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